우리는 토플 공부를 해보면 다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렵다고 느낍니다. 왜 토플은 우리 한국인한테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? 그걸 우리가 지금부터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이유는 단어코, 단어 때문이겠죠. 단어의 층이 우리가 익숙한 단어의 층과 좀 다릅니다. 물론 그 중에는 겹치는 게 있는데, 근데 그 겹치는 단어들조차도 쓰임새라든지 품사라든지 아니면 의미가 굉장히 우리가 익숙한 것과 다를 수가 있어요. 왜냐하면 이 영단어라는 것의 어떤 본질적인 역할에 우리가 기대하는 건 그냥 이 단어는 무슨 뜻이다, 우리는 이 정도만 알고 있다면, 실제로는 이 단어 하나가 뜻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고, 그리고 여러 품사로 바뀌어서 쓰일 수도 있고, 그리고 어떤 문맥에 쓰이는지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거든요. 이것들을 가지고 제가 이전에 뭐 다의어, 뭐 다문맥, 그리고 다품사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설명을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. 실제로 이 단어의 어떤 그 포텐셜을 가지고 우리가 전부 다 공부를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초반에 여기서 이제 힘들어하는 것이고,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릴 부분은 동의어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진다는 것입니다. 이게 토플 리딩에서, 리스닝에서 항상 지문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보기를 딱 봤을 때 여기까지는 해석을 해놨는데도 이 보기만 보면은 뭔 말인지 모르겠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. 이게 왜 그러냐면 토플뿐만 아니라 영어 자체에서 반복을 싫어해요. 했던 말을 똑같이 하는 데 있어서 똑같은 문장이나 똑같은 단어를 그대로 쓰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. 그래서 반드시 거의 동의어 하나라도 뭘 바꿔서 나오게 되어 있는데,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해를 했는데 여기 보기로 변환을 해놨을 때 그 변환된 보기의 단어는 내가 모른다 라고 하면, 그러니까 동의어가 연결이 안 된다 라고 하면 상당히 힘들어지겠죠. 예, 그래서 툭툭 중간에 끊기면서 이게 저걸로, 저게 이걸로 치환이 자유롭게 될 수 있으려면 이제 이 동의어가 반드시 암기가 되어야 됩니다. 그것도 이 딱 단어의 직접적인 동의어가 아니라 유의어까지도 좀 돼야 되는 거예요. 아시겠죠? 네, 비슷하다를 가지고 뭐 다르지 않다라든지 아니면 같다라든지 비교할 만하다라든지 뭐 다양하게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런 식으로 이제 이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해서 그 의미가 다른 것까지는 아닌 것처럼, 우리는 이제 이 단어가 저 단어도 될 수도 있고 그 단어도 될 수도 있고 요 단어도 될 수 있고 이런 그 단어의 어떤 변화, 동의어에 왔다 갔다 하는 걸 가지고 익숙하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, 이 우리나라에서만 공부를 했을 때는 동의어의 비중 자체가 상당히 적죠. 그리고 우리가 솔직히 단어 하나 외우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거 동의어까지 외우라고? 그렇게 시험을 잘 안 보잖아요. 그렇게 시험을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딱히 그걸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. 그래서 동의어의 비중이 확 커진다. 이것도 이제 하나 좀 힘들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. 뭐 새로 외워야 되는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. 네. 두 번째입니다. 리스닝의 비중이 확 커진다는 건데요. 우리는 사실 영어를 길게 리스닝을 할 일이 별로 없어요. 여러분들이 만약에 유튜브를 뭐 외국에 있는 뉴스라거나 뭐 아니면 영어 드라마, 미국 드라마 이런 걸 많이 보신다고 하더라도 사실 우리가 자막이랑 같이 보잖아요. 그래서 리스닝 자체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자막을 들으면서 그냥 그 분위기를 따라가는 약간 이런 식으로 보통 보게 된단 말이죠.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긴 시간 동안 리스닝을 해야 되고 그 리스닝 자체가 시험의 비중이 굉장히 크다 이래버리면 우리 입장에선 또 하나의 어려움이 되는 것이죠. 사실 리스닝이라는 게 가르치기도 제일 어렵고, 그리고 공부하기도 솔직히 쉽지가 않아요. 왜냐하면 명확하게 잡히는 부분이 없잖아요. 바로바로 측정이 잘 안 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리스닝은 명확하게 접근을 잘 할 수 있어야 되는데, 이 두리뭉실한 걸 잘 접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. 그러려면 우선 첫 번째,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먼저 아셔야 돼요. 이 지문이 구성이 어떻게 돼 있고 어떤 문제 유형들이 나오는데 어떤 포인트들에서 문제를 출제하는지. 두 번째, 확실한 연습 방법이 필요합니다. 근데 연습 방법을 정하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어느 수준에 있는지 판단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. 예를 들어서 들었을 때 99%안 들린다? 이러면 리스닝이 문제가 아닙니다. 그냥 영어 자체의 문제예요. 근데 예를 들어서 한 반 정도는 들리고 반 정도는 안 들린다. 그러면은 이제 리스닝을 슬슬 시작을 하면서 동시에 영어를 같이 해야 되는 거죠. 들리는 건 다 들리는데 문제는 다 틀린다. 그러면은 이제 문제풀이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. 이게 문제를 가지고 맞추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 공부법이 다 달라요. 다 다르고 이 몇 가지 정해진 공부법이 있죠. 뭐 청해를 늘리는 데는 쉐도잉, 뭐 딕테이션 같은 게 있겠고, 뭐 예를 들어서 스크립트를 읽는 방식도 있겠고 되게 다양합니다. 이런 몇 가지 정해진 공부법들을 여러분들이 좀 측정 가능하게 만들어서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왔고 어디를 더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잘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그 공부법을 적용을 시켜서 공부를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. 세 번째는 스피킹 라이팅이겠죠. 이 스피킹 라이팅을 잘 하시려면 우선 첫 번째로
단어 두 번째로 리스닝을 잘 하셔야 스피킹 라이팅도 사실 잘 될 수가 있는 거예요. 왜냐하면 우리가 스피킹이라는 걸 사실 생각을 해봤을 때 그냥 스피킹만 하는 게 아니라 보통은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남들과의 어떤 인터랙션이 적어도 조금은 있단 말이죠. 그럴 때 스피킹을 한다는 건 내가 말하는 건 사람이 듣잖아요. 그럼 그 사람이 또 말하는 걸 내가 들어야 되잖아요. 그래서 보통은 이 리스닝이랑 스피킹이 같이 합쳐서 우리가 사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. 여기에서 이제 앞에 보는 뭐 자료 같은 거 있으면 거기에 리딩도 더해진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. 그래서 이 스피킹이든 라이팅이든 어쨌든 리스닝, 리딩을 가지고 우리가 떼놓고 생각을 할 수가 없고 이 리딩, 리스닝을 늘려주는 데는 단어 암기와 리스닝 공부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. 근데 이제 스피킹, 라이팅은 우리가 또 해본 적이 없잖아요. 뭐 간단하게 한두 마디 정도는 해본 적이 있어도 긴 시간 동안 이제 해본 적이 없습니다. 이걸 사실 토플에서 측정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이제 인터뷰나 프레젠테이션 이런 것들을 대비시키기 위해서 아니면 레포트를 쓰거나 아니면 에세이를 쓰는 거에 대비를 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출제를 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영어로 해본 적이 없는 적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느낄 수 있다.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생각을 하면 좀 쉽게 처음에 접근을 하실 수 있냐? 우선 첫 번째, 한글로 하세요. 한글로. 네, 영어를 가지고 우리가 아직 익숙하게 하지 못하잖아요. 근데 익숙하지 않은 영어를 가지고 이걸 준비를 하면 어려워진단 말이죠. 근데 사실 결국에는 영어도 다 언어고 우리 언어의 목적이 뭔지를 잘 생각을 해야 돼요. 의미를 전달시키고 이해한다. 이게 이제 언어의 목적이잖아요. 그러려면은 그 어느 정도 깊이 있는 그 답변을 구성을 해주려면 어느 정도 깊이 있는 의미를 만들어 주려면 우선 우리가 익숙한 언어인 한글로 먼저 사고를 해서 그 수준을 만들어 놓고 그걸 영어로 차차 바꿔나가는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면 좀 더 쉽게 접근을 하실 수 있다는 거. 두 번째, 이제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연습을 좀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. 짧은 시간 내에 지금 이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빨리 생각해내는 연습,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죠. 이것도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. 세 번째, 요약하는 연습이 돼야 된다. 어떤 내용이 나왔을 때 그것 중에서 중요한 건 뭐고 중요하지 않은 건 뭔지 그러면은 거기에서 그 중요한 것을 또 어떻게 하면 내가 핵심 의미를 찌르도록 짧게 말을 할 수 있는지 정말 이 서머라이즈를 잘하는 사람은 이만한 내용도 요만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요만한 내용도 이만하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연습을 좀 하셔야 되겠다. 그래서 오늘은 이 토플이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왜 이렇게 어려운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잘 유의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아무래도 빨리 점수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? 항상 응원합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